자, 탐방 리포트 코너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센터님 나오셨는데. 네, 인사드렸습니다. 네. 자, 바삐 움직이시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움직이시기 좀 어려웠었겠죠. 네, 비 맞으면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어제 하나 갖고 갔다 왔는데. 동진쌤 김? 아니. 동진은 탐방도 잘 안 받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안 받았어요. 신청도 안 해봤고. 네. 어제는 다른 기업, 뷰노랑 같은 건물에 있는 신논현역에 있는 기업인데. 나갈 때 내가 살짝 귀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이 갔다 온 기업. 제우스 화성에 갔다 왔습니다. 제우스 예. 화성 공장에 갔다 오셨나? 뭐 대표님도 뭐 이 코너에 한번 작년에 나오셨고. 예, 출연하셨어요. IT의 신 우리. 네, 맞아요. IT의 신도 이제 자주 소개가 됐었고, 제우스의 대표님도 출연을 맞아요. 직접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이 회사를 알고 있었고 한 2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좀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좀 알고 싶기도 해서 저는 사실 지금 최근에 좀 급등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만한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네. 갔다 와 보니까 물론 이 회사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일본에 있는 JET 회사라고 해서 뭐 싱글 방식이랑 배치 방식으로 해서 습식 세정을 하는 장비를 보유한 일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뭐 국산화시킨. 한장 닦느냐, 아니면 여러 장 넣고 그 훅 같은 데 넣고서 케미칼 닦느냐. 수지에 넣어서 이제 이게 닦는. 이제 배치 방식. 네, 배치 방식 맞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이게 뭐 오피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미 북미 쪽에서 이제 구글링을 하게 되면은 미국 쪽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시장 진출 얘기가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국내에서도 조만간 어느 정도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회사 측에서도 제공을 해줬던 거고 이미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일단 나오는 부분이니까 검색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제우스가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었지만은 실제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이미 HBM 관련주로서 특히 뭐 TSB 공정이나 향후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콘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캐펙스 투자나 이 관련된 HBM 공정 관련 얘기를 조금 크게 좀 발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SK 하이닉스 측에서도 이제 청주 쪽에 뭐 TSB 라인을 증설한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는 뭐 이미 HBM 쪽에도 이미 SK 하이닉스 들어가고 있지만은 향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캐파가 커지게 되면은 제우스는 이쪽 반도체 이런 즉시 세정 공정 쪽에 크게 조금 먹거리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TSB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본딩 라인 쪽에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쪽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나중에 공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만큼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반송 장비 쪽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OLED 관련도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때부터 이 물량들이 서서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만 해도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관절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을 조금 확장시켰죠. 네, 물론 이분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리가 흔히 모듈이라고 하는 다관절 로봇 자체를 판매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용 쪽으로 뭐 커피에 반하돼서 서비스형 그 커피숍에 내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냥 이 보여주기식 친근성 때문에 커피나 요즘 뭐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그 로봇 생산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뭐 하반기 내년 초쯤에 뭐 IPO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용 로봇에 대한 이 다관절 로봇 판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두 번째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주가는 여기서 충분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하고 비교할 만한 유사성이 뭐가 있을까요? 사이맥스?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SK양 로체 시스템즈랑 좀 비슷하고. 로체하고 예, 그 로봇 이송 장비 업체니까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스실 세정이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방송 장비가 하기 좀 비슷하긴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반도체 비중이 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언제 시간 되면 사이맥스도 한번 다녀보세요. 네, 사이맥스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저도 사이맥스는 이제 공부를 좀 했던 기업이기도 해서 한번 지적 호기심이 생겼어 갑자기.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제우스는 여기까지. 네. 자, 두 번째 기업 단말음 노트. 네, 두 번째도 어디? 지난주 동탄에 있던 시노펙스. 시노펙스. 네, 이것도 여의도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뭔가 싶어서 좀 다녀왔었고 야, 이건 뭐 동문화나 컨셉을 가져가려고 그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풀어봅시다. 내용이 뭔지. 이것도 내용이 좀 재밌는 게 물론 이 회사는 원래 필터 회사로 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처리 필터 쪽 예, 아닌가요? 수처리 반도체 CMP 필터나 이제 바이오 케미컬 그리고 수소 연료 쪽으로 하고 사실 있는데 테마라고 묶는다면 굳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이쪽으로도 슬쩍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대연봉 한번 빵 세웠던 게 그때가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본 게 미국이랑 뭐 최근에 오염수 관련 뭐 발암 물질을 뭐 필터를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고 뜨길래 사실 필터는 이 회사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본업이었지만 매출에서 이제 10%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화면에 나와다시피 7월 26일 날 이제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이제 언팩 행사가 나올 국내에서 건데 하죠. 네. 이제 FPCB, MLB PCB와 FPCB가 동시에 들어가는 회사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이제 시노펙스밖에 없고 물론 MLB PCB 같은 경우는 한 5개 업체가 이제 같이 경쟁을 하고는 있는데 이 두 개 회사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노펙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이제 PBA라고 해서 이제 PCB 모듈 쪽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네. 아마 이번 갤럭시 폴드 쪽에 대한 기대가 좀 굉장히 크고 마진도 많고 그리고 단가도 높고 일반 5G 스마트폰보다는 훨씬 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갤럭시 폴드에 대한 1차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네. 이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세게 미고 있는 게 전장용입니다. EV 배터리용 이제 모듈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국내 현대차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까 90%가 FPCB인데 80%가 이런 폴더블 쪽 이제 스마트폰 쪽인데 아직 10%밖에 안 됩니다. EV 쪽은. 그런데 물론 이 회사도 이거는 시장에서 나와 있지만 계속 비공개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해외 쪽의 완성업체 쪽에 대한 이제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한 120억 정도 비공개라면서 얘기를 다 했네. 전장용 쪽에 대한 한 120억 정도가 작년에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는 실적을 보고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언어의 유희인데. 네, 오늘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제 전장용 FPCB인데 배터리 모듈인데 일단 지금 시장도 2차 전지 흐름 좋으니까 딱 그런 느낌에서 이제 시노펙스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저 전장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의 비중은 낮은데 전장용이 좀 기대가 크고 또 하반기 되면은 뭐 본업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뭐 비중이 낮으니까 이쪽에 이제 혈액 투석 필터가 이제 CMP 인증을 받을 겁니다. 뭐라고요? 하반기에. 지금 뭐 수처리 필터에서 FPCB로 갔다가 갑자기 또 혈액 투석 예, 필터? 마지막 이제 모멘텀 세 개. 여기서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도 이제 혈액 투석 필터가 이제 내년에부터 국내에서 이제 판매가 되게 되면 네. 이쪽에 대한 매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사포가 뭐 이제 전 IT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장용에 대한 얼마 캐파가 내년, 내후년 얼마만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한간의 말로는 내년부터 엄청난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간 거기는 한데 네. 뭐 그렇죠. 뭔가 찝찝한 부분도 있었고 뭐 왜냐하면 찝찝하다는 게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확인이 안 되는 탐방을 가게 되면은 사실 이것저것 유도도 해보고 했는데 네. 그 원하는 답이 좀 크게 안 나와가지고 물론 IR북도 뭐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네. 그래도 한번은 좀 정장기적으로 한번 체크하면 대응을 하면서 조금 봐도 나중에 제가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기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넘어가고 다음 기업 벨로프 벨로프? 이 굉장히 저거 러시아기예요? 이거는 제가 어제 스터디 모임에서 이제 게임 산업을 하다가 네. 어느 한 분이 이 벨로프라는 회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 생소한데 되게. 리퍼블리싱 리퍼블리셔. 그러니까 게임 배급사. 일반적으로 퍼블리싱을 하는데 리퍼블리싱이라는 거는 리퍼블리싱도 네오위즈나 넷마블이 게임을 만들어서 2006년도에 만드는데 2014년도에 종료를 했어. 저가주구나. 서비스를 종료를 했어요. 또 사명 바꾼 데 아니에요? 사명은 아닌 것 같은데. 원래가 벨로프였나? 예. 찾아봐야겠네. 예, 저 찾아봤는데 종료가 됐어요. 2014년에. 그런데 2021년에 우리가 이거 다시 만들어 볼게. 다시 우리가 해서 그러니까 IP를 가져와서 하는 거죠. 네오위즈나 위메이드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게임사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그냥 죽은 게임을 살리는 게임. 네. 한마디로 약간 중고차 사업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네오위즈나 뭐 넷마블 컴퓨터에서 너네 게임을 너네 이제 안 할 거지? 그럼 우리가 가져와서 운영을 할 테니까 여기서 나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는 한 10% 정도는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뭐 왜냐하면 좀 40대나 50대 옛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게임을 원래 기존에 있는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운영을 하기에는 계속 적자가 나고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저비용으로 벨로프가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작년인가 예. 그 스펙 합병으로 들어와. 스펙 합병됐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로보 맞아요. 스펙이랑 합병해갖고 들어왔군요. 예, 그래서 벨로프가 제가 게임 산업을 하는데 이런 회사도 있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사실 이 종목은 매매하라는 접근하기보다는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수익이 나와도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벨로프라는 종목이 있고 뭐 아이토시 종목도 있기는 한데 이 두 종목들이 좀 게임 산업에서 아주 좀 저가주로서 조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매매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일단 공부는 해볼 만하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가보니까 뭐 전혀 허당이거나 네, 그런 실체가 거는. 애매하진 않고 오히려 게임 리퍼블리싱이라는 네. 리퍼블 이미 검증된 게임인데 시장에서 실패를 했거나 게임을 개발하다가 포기를 한 애들이 실제로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넥슨이나 이제 네오위즈나 크래프톤에 계셨던 개발 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 대표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어느 정도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탐방노트였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